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북한에서 3대 세습 말고 또 3대로 내려오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3대째 이어지는 기쁨조인데요. 북한 정권과 함께 계승하고 발전해온 것처럼 기쁨조 또한 세대가 바뀌며 발전했는데요. 오늘은 기쁨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 주실 분을 모셔왔습니다. 바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양 출신 김설애라고 합니다. 저 또한 기쁨조 출신이었죠. 북한의 역사만큼 기쁨조의 역사 또한 정말 참혹한데요. 김일성 시대에 김정일의 주도로 탄생한 것이 바로 기쁨조였습니다. 북한의 현대판 궁녀였지요. 물론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 중이지만요. 모든 사실을 아셔야 하기에 제 치욕스러움을 무릅쓰고 나라TV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북한에 대해 공부하고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정은은 학창 시절을 유럽에서 보냈습니다. 스위스에서 공부해서 그는 와인, 샴페인 등 고급스러운 취향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기쁨조와 이런 것들을 같이 즐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었는데요. 수십억, 수백만 파운드를 씁니다. 기쁨조를 유지하는 비용이 어마무시한데요. 또한 기쁨조가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말도 사줍니다. 그리고 속옷 사주는 비용만 38억입니다. 기가 차는 금액이지요. 이러한 기쁨조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김일성의 만수무강을 축원한다는 명목으로 만수무강조였지만 사실상 김정일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김정일, 매제인 장성택한테 공식적으로 만들기 위해 특각별장을 건설합니다. 간부들의 말로는 김일성 사망 장소가 북한의 묘양산 특각인데 기쁨조와 즐기려고 김정일이 특각을 다 독차지합니다. 근데 또 관리가 안 되니 귀빈 대접용으로 공개하면서 특각의 존재를 드러나게 되어버린 거죠. 외국인들 접대 같은 거요. 김정일 3년상 끝나고 김정은이 가장 먼저 한 일이 기존의 기쁨조를 모두 은퇴시키고 새로 뽑았다고들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되게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 교수 중에 북한 연구자인 시게무라 도시미스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기쁨조에 대한 자료를 영국 매체에서 얘기했었는데 그 매체에서 얘기하기로는 초반에는 김정은이 기쁨조 선발을 중지시켰었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은 선대랑 다르구나 그런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위에 말했다시피 김정일의 3년상 끝나자마자 기쁨조를 뽑네. 이게 아니라 김정은은 집권 이후 간부들에게 내린 명령이 아버지 때의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겠다. 즉 총체적인 검열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김정일 측근들을 모두 의심한 거죠. 김정일 당시에 기쁨조마저도요. 엄청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별개로 제 친구가 오과 대상에 선발이 됐었는데 군대를 가려고 병무청에 갔는데 그 지도원들이 오과 대상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서 날뛴답니다. 오과 대상 선발 과정 중에는 반드시 신체 검사가 있는데 그게 8번이나 됩니다. 기본적인 신체 검사 후 산부인과로 데리고 가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묻는 말이 너 남자랑 잡았냐? 이런 식으로 성 경험부터 조사를 합니다. 8번 신체 검사 내내 제 친구는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신체 검사장은 긴 복도에 칸막이가 쳐져 있는데 방마다 남자, 여자 의사들이 있어요.
범사할 때마다 옷을 벗었다 입었다가 갈아입기가 힘드니까 그냥 애들이 다 벗고 옷으로 몸을 가리고 이동을 하는데 그 장면을 보려고 고위 간부들이 나와서 구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모 품평하고 지들끼리 웃고 정말 끔찍하죠. 이건 방송에도 나온 건데 장성택 최측근인 강태석이라고 있거든요. 그분 말씀으로는 김정일 권력이 강화되던 1970년대 중후반에 김정일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간부 사업과 여성 문제는 별개로 보라. 이 말이었죠. 그래서 장성택이 원래 있던 김일성의 기쁨조를 업그레이드해서 김정일을 위한 기쁨조를 만들게 된 것이죠. 김정일이 호화 파티를 열고 김정일의 최측근들끼리 모일 때는 추잡한 행위까지 했답니다. 파티 도중에 일부러 불을 다 끄고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갑자기 스킨십을 하고 하여튼 별짓을 다 했답니다. 근데 저도 기쁨조 출신이었기에 잘 알지만 기쁨조 동무들은 그게 최대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김정일의 권력을 간부들이 엄청나게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여자를 지들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요. 탈북 외교관 고영환에 져서 평양 25시에서도 보시면 김정일이 내가 오늘 그만 마시고 들어갈 테니 용기 있는 사람들은 아가씨를 정복해라라며 적혀 있어요.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난장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정일을 믿고 그 파티를 엄청나게 즐긴 거죠. 김정일의 파티 행태는 기쁨조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정말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시로 들자면 기쁨조한테 야한 옷을 입혀놓고 기마싸움을 시킵니다. 이게 재밌었는지 이 파티를 보름 동안 이어지게 했었어요. 이런 파티가 끝나면 증거인멸을 위해 모두 소각에 불태워버립니다.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또한 기쁨조에 대한 환상으로 어렸을 때 멋모르고 들어간 거지만 정말 너무 끔찍했었어요. 죽을 때까지 후회할 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여자를 남자의 소유물로 봅니다. 많은 여성들이 입대 후 입당을 하려고 할 때 정치 지도원들과 하룻밤을 무조건 지내야 합니다. 이젠 그게 공식화가 됐어요. 그리고 성추행 성폭행의 개념도 없기에 그냥 짐승처럼 삽니다. 북한 남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북한의 폭력적인 성문화를 만든 건 기쁨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사상이 무서운 이유는 권력을 가진 자는 무엇이든 해도 된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가 그들을 이렇게 만든 거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신고 한번 못 해보고 조용히 묻혀지기 마련입니다. 끔찍한 세상이죠. 잘못됐다는 인식조차 없으니까요. 북한 여성은 무조건 한 번씩 성희롱, 성추행 다 당해봤습니다. 안 당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 여성의 인권은 그냥 바닥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조는 북한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모란봉악단 같은 TV에서 방송하고 공연을 나오는 사람들은 북한의 매해 역사적인 인물로 남기도 하지요. 2000년대 초반에는 한번 모란봉악단에서 귀걸이를 엄청나게 큰 걸 차고 나왔는데 그게 북한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몰래 집에서 300원 주면 뚫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규찰대라고 단속반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데 보통 치마를 안 입으면 단속하고요. 당시에 귀걸이를 차고 다닌 사람들도 다 뺏겼었어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귀찰대의 눈을 피하면서 몰래 귀걸이를 차고 다녔어요.
제 친구 들고 계속 귀를 만지면 아프니까 나중에는 이쑤시개로 꽂고 다니더라고요. 안 막히게. 그래 놓고 비교적 최근인 16년도부터는 귀걸이 허용이 됐지만 2.5cm 넘으면 단속에 걸립니다. 그래서 청년동맹원이 귀걸이 길이 재고 다녔었어요. 길이가 너무 길면 뺏깁니다. 세상에 너무 심각한데요. 기품조의 실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면 알수록 너무 끔찍한 것 같습니다. 또 기품조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런 체제 때문에 여자들과 약자들은 아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군요. 같은 민족이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강제로 인력 동원을 해서 부려먹는 특징이 있는데 북한 집단체조라고 해서 최대 10만 명 인원이 동원되는 1시간 20분짜리 공연이 있거든요. 그게 아리랑이라는 것인데 외국 국빈 초청 시 필수 코스입니다. 체조와 춤 카드 섹션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데요. 북한은 또 장난 아니게 칼각이잖습니까? 그만큼 강도가 정말 높은 훈련으로 유명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춤을 추고 장기를 엄청나게 펼치지요. 근데 다들 너무 잘합니다. 가수가 나와선 노래도 부르고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죠. 정주년이라고 해서 5년이나 10년 단위로 의미를 두는 주년에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준비가 너무 잘 되면 공연이 장기간 지속됩니다. 근데 이 아리랑 공연이 세계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근데 정말 어이없게도 대규모 동원 체조는 오직 북한뿐입니다. 그리고 카드 섹션 공연이라고 해서 사진에서 보시면 저게 전광판이 아니라 전부 다 실물 카드인데 사람들이 손수로 들고 돌리는 겁니다. 근데 카드 섹션 공연에서도 자리가 치열합니다. 아무데나 못 앉아요. 계급 신분에 맞게 자리가 배정이 되는데요. 돈이 없고 백이 없으면 제일 중앙에서 카드를 들어야 하는데 중앙이 제일 핵심 자리이기 때문에 자칫 실수를 조금이라도 하면 티가 바로 나니까 위험하죠. 잘못 실수한 인민은 그날 그냥 죽는 겁니다. 온 가족이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김정일 얼굴이 가운데에다가 하다 보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끝자리일수록 단조로운 카드와 무게도 가볍습니다. 그리고 보통 카드 묶음 무게만 15에서 20kg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 묶음당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카드가 아니라 벽돌 수준인 거죠. 밑에서는 5살부터 많게는 중학생까지 어린 아이들이 강제로 투입됩니다. 1년에 걸친 철저한 스파르타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신의주 본부 유치원이라고 아리랑 공연단 양성소나 다름이 없습니다. 김정일한테 찬사를 받은 후로부터 매해마다 양성에서 공연을 합니다. 거기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 장군님 하면서 애들이 달려나와요. 처음에 봤을 때는 울컥했는데 나중에 돌이키고 보면 완전히 세뇌 교육을 주입시킨 아동학대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때도 같이 다닌 친구가 아리랑 소속이었는데 같이 숙제하려고 친구 집을 갔는데 친구가 자고 있길래 깨웠었는데 손 대자마자 애가 갑자기 기립하더니 집단 체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충격입니다. 얼마나 기계적으로 단련이 됐으면 이러나 싶었어요. 인건비도 없습니다. 당이 시키면 해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제 친구 동생이 카드 섹션 담당이었는데 기본 필수 물품이 1리터짜리 빈 물병입니다. 왜냐하면 물병으로 서서 화장실을 해결해야 합니다. 공연 도중에 절대 못 나와요.
자리 보전이 충성의 척도라고 판단하여서 징벌을 받습니다. 지도자들이 자리에 앉는 자세도 다 자로 재고요. 만약 내가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도 못 나갑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행사 도중에 충수염으로 사망했던 아이도 있었어요. 그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아이에게 내려진 것이 뭐였는지 아세요? 영웅 칭호였습니다. 진짜 그 일을 듣고 얼마나 충격 먹었었는지 말이 차마 더 안 나오네요. 그리고 만약 공연 도중에 실수한 학생이 있으면 나이가 좀 어리면 생활총화에서 끝나지만 실수가 2번, 3번 되면 부모는 평양 외곽으로 추방당하거나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갑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북한 사람들 중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 또한 중학생 시절부터 기쁨조에 들어가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치욕스러운 짓을 여러 당했지만 저보다 더 어린 동무들 또한 자비는 없다. 이겁니다. 이게 다 오직 본인의 우상화와 욕구 채우기 바쁘고요. 선전선동의 소모품으로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이용당합니다. 이런 자세한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고통을 절대 모를 겁니다. 기쁨조 외에 다른 얘기까지 나왔지만 결론은 정말 북한의 인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집중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실태를 전 세계가 알아야 하거든요.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혜 씨의 소중한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조에 대한 실태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 더욱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알면 알수록 정말 북한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도 건재하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로 인민들을 휘두르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는데요. 설혜 씨 및 북에 남겨진 사람들과 탈북민들의 바램대로 북한의 사회체제가 하루빨리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